이거 지금 대표님도 억대 매출을 나오고 계신데 사업이든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월 매출 1억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를 우리가 세팅값을 잡아놓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스튜디오를 해도 치킨집을 해도 초기 자본이 사실 그 한 3배 정도는 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용 없이 초기에 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대표님 인터뷰를 찍으러 지금 왔는데요.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정부의 부색이라는 쇼핑몰, 아마 우리랑 거의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하셨을 거야. 오래 하셨는데 억대 매출을 사실 달성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랑 계속 합을 맞추면서 이제 억대 매출을 달성을 하셨고 아마 이번 달도 충분히 달성을 하실 것 같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잠깐 뵙지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저는 구색이라는 쇼핑몰을 5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94년생 32입니다. 32살.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만나고 하면 저도 어린 축에 속했는데 이제 제가 아재가 돼가지고 아니죠. 곧 40이어가지고 이미지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한참 하셔야 될 텐데. 아니요. 저희 사무실 이번에 이전하셔서 저희가 뭐 선물을 뭐 작은 거지만 갖고 왔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고 네. 여기가 의정부잖아요. 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50만 원이고요. 의정부 완전 역 근처이기도 한데 댁 골목이어가지고 좀 싸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남양주랑 뭐 의정부 이쪽에 많거든요. 그리고 시장분들이 이쪽에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들도 이쪽에 좀 있는데 저는 대표님이 사무실 딱 들어와 봤을 때 사실 뭐 협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한 게 고정비. 저희도 그쵸, 사무실 아껴야죠.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 없거든요. 지금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희 그게 돼? 하는데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저도 이제 쇼핑몰 오래 했었을 때 딱 그때가 있었어요. 딱 저는 오픈하자마자 잘 됐거든요. 잘 됐었어요. 네. 17년도 여름에 네. 빵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거의 월세 관리비 다 해서 한 200짜리로 바로 옮겼거든요. 직원 2명 바로 채용해버리고 오픈 3개월 만에. 그때부터의 악몽이 시작이 진짜 저 몰랐어요. 막 세금도 모르고 간이가세였는데 오픈 3개월 만에 갑자기 막 매출이 7, 8천을 팔았으니까 광고를 제가 하루에 막 3만, 5만 원 쓰거든요. 그 정도로 팔았어서 와 됐다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성공했다. 네, 내가 그때 27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못 모르고 막 다 세팅해놓고 했는데 사무실 60평인가 70평이었어요. 완전 그 서울 그쵸. 네. 와 진짜. 그래서 월세도 얼추 280인가 이렇게 나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름 남자여가지고 여름에 맞아요. 그때 한창 막 운동하시고 막 맞아요. 좋은 옷, 맞아요. 핏한 옷들 이런 거 맞아요. 하셨어요. 그 유행도 조금 빨리 꺼졌지만 제가 겨울이 안 맞다 보니까 겨울에 매출 포기고 있을 때 진짜 막 피가 말렸어요. 그때 또 못 모르게 바로 또 개인 리스 해가지고 오픈카 뽑고 그래요? 진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매출이 평생이든 뭐 계속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 고정 비용에 대한 것과 내가 섣부르게 뭔가를 안 해야겠다 해서 전 딱 오자마자 월세 제가 처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억대 매출에 50만 원 저로 쓰시는 거면 싸게 치는 거죠. 네,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여서 사실 대표님의 그리고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뭐 여기 재고도 있고 하지만 대표님의 컨셉은 산 걸 많이 파는 전략은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수량이라던가 재고 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표님이 효율적으로 구성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기 딱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들이죠? 여기 샘플 다 있는 거죠? 샘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재고들 대표님이 나가시는 재고들 좀 있고 여기 배송 직원분들은 지금 퇴근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저 뒤에는 뭐예요? 화장실로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름이 이제 끝났으니까 여름 재고 같은 것들 남아있는 것들 넣어두고 밭동산인데 창고 같은 게. 그리고 대표님이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대표님 직원 구성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직원은 따로 안 쓰고 있고요. 네. 파트로 물류해주는 친구들 2명, 그리고 촬영해주는 친구 1명, 이렇게 3명 이제 파트 알바로만 쓰고 있습니다. 작업은 대표님 다 하시나요? 네,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지금 웹팀들은 다 프리랜서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케터 직원들만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그 관리라던가 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요즘은 아웃소싱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겨울 상품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바지들 쭉 걸어 놓으신 거 촬영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촬영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우리는 것들 중에 거의 한 60%, 70%는 촬영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코드 해보고 짜보고 만든 것들은 있고 그렇게 하고
아 여기서 또 못 찍는 네, 것처럼 못 바로 찍는 것도 센반으로 많죠. 돌리고 이렇게 네네.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거는 좀 이제 딱 와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입고 있는 게 제작을 한 건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희 하는 업체들 제가 제작하는 것들을 좀 찍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보여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가는데 분명히 막히고 밀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고 뭐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들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매출을 더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리를 잠깐 옮겨서 이제 앉아가지고 대표님 제가 인터뷰 좀 하고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쇼핑몰을 지금까지 운영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색이라는 쇼핑몰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보다는 이제 3살 어리신 대표님인데 사실 저희 이제 나이가 이쪽 바닥에서는 그렇게 젊지 않아요. 그쵸. 사실 제가 처음 쇼핑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네이버 기반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초창기였고 그리고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막 그 웹작업 하는 것도 네.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저는 막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알려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배웠었는데 지금 사실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 로직 모르는 사람도 솔직히 이제는 없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메타베이스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메타 뭐 광고 세팅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연령층들이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부수적인 수입 창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다만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빠르고 잘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죠? 옆에서 하는 거 보면 네, 와. 생각하는 것도 진짜 요즘 유행 같은 것도 되게 잘 따라가고 맞아요. 시도도 거침없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희는 아직 그런 거에 적응을 완벽히 하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이 친구들이 하는구나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은. AI도 엄청 잘 쓰고 저도 아직 뭐 AI 써야 된다 하지만 제가 실제 적용하는 거는 챗GPT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뭐 저희 이제 웹팀이나 뭐 마케터 분들은 AI 툴들을 많이 쓰는데 그 대표님들도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챗GPT나 AI 그 숙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 명 쓸 거 뭐 좀 덜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웃소싱 잘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쇼핑몰을 5년 전에 시작하셨으면 29살 때인 거죠? 그쵸. 28, 29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축구를 했었었고 봤어요 그 사진. 그 초등학교 명절에. 대회 나가면 그거 알죠? 저도 눈높이 대회. 네, 저도 집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체대를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유아체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이제 종사를 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면 교육 쪽이 조금 힘들어졌구나. 그래서 유아체육 쪽에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네, 있을 맞아요. 때여가지고 그럼 내가 일이 없으니 너를 따라다니면서 뭐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제 동대문 시장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근데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너무 재밌죠. 그 새벽 시장에서 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네.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좀 있기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쇼핑몰에서 그냥 소비자로서 구매했던 옷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속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나도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나도 작게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도 딱 24살 때 이제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축구를 오래 하다가 대학교 때 딱 그만 군대 갔다 와서 옷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꾸미는 거 좋아했고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했고.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당시엔 진짜 그랬어요. 20대 때는. 근데 그래서 막 모델 일도 처음에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저는 오디션도 많이 받고 모델 일도 해보고 명동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돈도 벌고 옷도 팔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네.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는 사장님들이죠. 전 여성 고객들은 사장 누나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맞아요. 솔직히 돈도 많이 버시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인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해서 들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근데 지금은 좀 시장 생태계가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진짜 막 못 움직일 정도로 막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부딪히고 다니고. 네,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 좀 생태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시장 가면 뭐 여성복이나 플레이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그 눈빛, 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나도 이런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몰이라는 직업 혹은 이 옷에 관련된 뭐 관련 종사자가 돼서 내 사업체를 꾸릴 수 있구나. 그리고 대표님도 지금 직접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나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대표님 5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 얼마 들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작게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블로그 마켓이라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 때 당시만 해도 블로그 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뭐 자기 일상을 기록하면서 네. 옷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플레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사입 비용 100만 원 정도 그렇게만 가지고 시장에 와서 일주일에 한 2코디 정도를 사입해 가서 여자친구랑 촬영하고 뭐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뭐 포장해서 편의점 택배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100만 원 가지고. 와, 초기자본이 100만 원이면 진짜 적게 들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뭐 그냥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500인가 350인가 이 정도 돈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저도 조금 들고 시작한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전 시장 출신이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블로그 마켓인데 제가 완전 인스타그램 나오자마자 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저는 인스타 마켓을 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스타 마켓처럼 해서 그냥 선호도를 보고 뭐 DM 오면 네 맞아요. 네, 뭔지 그거였어요. 알아요. 뭔지 알아요. 블로그 마켓도 거의 비슷하고 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여러 이슈들이랑 시장 생태가 바뀌면서 그 세금에 대한 거 그런 조금 것들이 발생하면서 물론 저희도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사이트를 오픈한 걸로 전환을 한 거였고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블로그 마켓을 하시는 분들 없다고 겨울에 시작하셨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즌 아니고 비수기 네. 때 좀 비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초반에 사이비로만 들고 시작하셨는데 네. 솔직히 100만 원이면 샘플 많이 받았죠. 샘플 거의 못 받았죠. 처음에 못 받았어요. 진짜 근데 조금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정말 처음 가서 2코디 떼와서 촬영을 했는데 지인들 이제 또 처음 시작하니까 좀 사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구매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처에서 좀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한두 군데에서 이제 저한테 샘플을 한두 개씩 내려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샘플을 받고 이제 더 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는 시장을 거의 매일 같이 갔어요. 정말 매일 같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이 다 제 또래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자주 가니까 얼굴 트고 친해지고 뭐 밖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럼 여기 소개시켜주고 저 매장 소개시켜줄게 이 매장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점점 사입 비용은 이제 절감시키고 무료로 샘플을 받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초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 가장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샘플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성복은 솔직히 아무리 뭐 그렇게 시장 매일 나가도 샘플 다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예 달라요. 전 여성복 출신이어서 정말 큰 집 진짜 오래 신뢰 관계가 뭐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매출도 크게 발생시키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샘플이 사실 여성복은 지금도 안 나요. 근데 남성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얼굴 계속 부대 끼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뭐 한 장씩 팔리다 보면은 샘플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초보 대표지만 내가 남자고 남성복 계속 나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쇼핑몰 지금도 100만 원 가지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래처랑 제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쵸. 지금 물어보면 이제 시장에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지금 가면 적기죠. 오히려 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도 맞아요. 샘플 줄게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샘플 받으면서 시작하기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대표님도 억대 매출을 나오고 계신데 사업이든 장사해가지고 한 달에 월 매출 1억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를 우리가 세팅값을 잡아놓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스튜디오를 해도 치킨집을 해도 초기 자본이 사실 그 한 3배 정도는 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용 없이 초기에 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레드오션이다 쇼핑몰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도 오픈을 하셔서 잘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되시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게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레드오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들은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냥 시장 가보고 뭐 샘플 한번 받아보고 지금 옛날에는 막 결제 시스템 갖추고 이러는데 막 일주일, 2주일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큐에 되죠. 되게 간소해지고 빨라져서 저는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그럼 대표님 블로그 마켓으로 하시다가 쇼핑몰로 전환해야겠다 했던 그 계기도 있을까요? 그쵸. 그 블로그 마켓을 하면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가긴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제가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CS라던가 맞아요. 뭐 고객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됐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카테고리들을 보여주고 많은 코디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블로그 마켓 그만하고 자사몰로 전환을 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린 네, 다음에 그거 맞아요. 주문받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트래픽만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사업이고 장사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블로그 마켓이든 뭐든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 소비자들은 구매 경로라던가 구매 그 최종 여정이 되게 단순하고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많아야 돼요. 들어왔을 때 뭐 코디적으로든 아니면 제품적으로든 뭐 단가적으로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뭐 A부터 Z까지가 있어야만 매출 볼륨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할까요? 자사몰로 시작할까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할 거 그냥 다 하거나 플랫폼도 제가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할 거 다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 쪽에서 뭔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소비자들이 다 선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매출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의 흐름이랑 변화는 어떤 식으로 좀 흘렀어요? 자사몰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컨텐츠 시장이 되게 활발해요. 컨텐츠를 먹고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런 컨텐츠 시장 자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컨텐츠 뭐 하나 터지면 거기다가 비용 엄청 투자해서 매출 볼륨 키우고 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뭔가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도 되게 적게 잡았고 그거 적게 잡은 만큼 뭐 매출도 당연히 작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릴스 시장이 이제 활발해지고 이러다 보니 영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인스타 안에서 비용 투입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생겨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매출이 한 단계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번이 상품이고 2번이 컨텐츠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저도 광고 대행업이랑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거의 저희 초창기 때 하셨잖아요. 지금 약 1년 저희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 상품은 자신이 있었어요. 대표님도 저희 뭐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퀄리티적으로 불만사항을 얘기해 주신 적 뭐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제가 조금 주변에서도 들었고 전 이게 상품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 플레이고 대표님은 여기 있는 상품들 소싱도 다 중요하게 하고 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인데 이 관점으로 저는 모든 사업과 장사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초보 대표님들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에 컨텐츠만 붙어서 거기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출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주변도 그렇고 저희 업체들도 그렇고 진짜 그렇게 잡아가면은 사실 매출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처럼 우리가 사이트 컨디션이 있으면서 그런 제품군까지 붙여 나가면 사실 더 오래 지속 가능성이 있고 한 단계 빌드업을 시켜서 매출적이든 뭐 사이트 컨디션이 전체적인 이게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보 대표님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상품의 컨텐츠 관점으로 가서 이걸 빨리 터트릴 수 있는 작업들을 맞춰놔야 돼요.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사이트 컨디션에서는 그런 게 시도조차가 안 되겠지만 컨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요? 저도 초창기였고 대표님께서는 초창기는 아니었지만 사실 지금 정도의 매출은 아니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 놨고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전체적인 매출 흐름이랑 그다음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된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대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팅을 뭐 유선이든 만나서 그쵸. 미팅을 하든 몇 번 했을 때 대표님께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객단가를 생각해야 된다. 상품 객단가가 높다. 또는 뭐 빈도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 전에는 저는 제가 입고 싶고 저한테 잘 어울리고 예쁜 옷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옷들은 당연히 원단도 좋고 뭐 컬러도 예쁘고 이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온라인 쇼핑몰 다른 쇼핑몰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매출이 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걸 제가 포기를 하고
단가적으로 좀 낮은 상품들을 소싱해 와서 좀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조금 잘 이제 나와주면서 매출이 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1억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대표님과 비슷한 느낌의 쇼핑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인플루언서적인 혹은 인물력 감도가 뛰어나신 분들은 다 잘 되겠지?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더세트라는 쇼핑몰을 폐업을 하고 여러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저도 교육을 듣고 하다가 깨달은 건데, 객단가를 제가 강조하는데요, 의류의 본질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딱 원하는 구매 저항이 별로 없는 객단가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뭐 물론 더 딥하게 들어가서 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좀 여러 구성을 갖춰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조금씩만 손을 봐주면 사실 억대 매출 대표님 컨디션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표님 말씀하는 거 아니고 다른 대표님들이 고집을 부리거나 하면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대표님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1억 절대 못 가는. 그게 요즘 뭐 중국 사입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중국 제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싱 단계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제품들, 네,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제품들이 터지죠. 그렇죠. 네, 소비자 구매 빈도, 뭐 구매 건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고, 그런 것들이 매출 견인을 빵 한 번씩 시켜주면서 대표님이 기준을 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나가고, 그리고 퀄리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나요? 초창기에 이제 중국 제품들이 초창기에 엄청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샘플을 받아봤을 때 좀 네. 너무 이제 국내 생산 네. 제품들보다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촬영을 해도 좀 자신이 메리트가 없는 없고, 뭔가 이거를 업로드 했을 때 쇼핑몰의 무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촬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뭔가 그쪽이 활성화되고 들어오는 샘플 받았을 때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한두 개씩 촬영하다 보고 이제 그게 터지니까 점점 저도 재밌어지는 거죠.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한테 얘기한 거를 대표님한테만 얘기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중국 사입 쪽도 하고 그럼 중국 제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거 샘플도 봤을 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그쵸. 느껴지잖아요. 이거 중국 생산이야?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붙어 있긴 해요. 그게 법적으로 그 관세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긴 하지만, 근데 이제 마진룸을 우리는 더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공임이 다르니까 원단값도 싸지고 뭐 다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 했었을 때 매출이 더 우상향 되거나 아니면 빠른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대표님이 이거를 더 똑똑하게 더 빈도수를 높이면서 진행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진짜 월 매출 5억 컨디션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본질은 무조건 그러니까 싼 마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소비자들이 딱 원하고 구매 저항이 없는 그 적정선의 금액대 제품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깔아두고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매출 전체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플레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 했는지, 이제 무드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잘 안 하다가 어쨌든 이게 매출이 잘 나오니까 상품을 가져와서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싸게 하는 상품형 쇼핑몰도 정말 많잖아요. 네. 지금 알고리즘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싸게 샀는데 옆으로 넘기면 더 싸게 팔고 똑같은 상품, 그런 것들이 너무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상품처럼 완전히 좀 더 내가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좀 더 남들이 비교를 할 수 없는 다른 것들, 이거 다른 상품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느끼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아래 셋업을 입었더라도 뭐 액세서리나 뭐 백을 좀 더 브랜드 같은 백을 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감도의 차이거든요. 대표님의 감도가 조금 저는 좋은 사이트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코디력이 있고 레이어링이라던가 브랜드 제품들과 같이 코디를 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이미지든 상세 페이지든 컨텐츠로 봤을 때. 근데 그걸 보고 후킹을 해서 했는데 가격까지 싸. 그러면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는 분들을 처음에 대표님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나? 근데 한번 해보셔라. 대표님을 참고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감도 높게 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높은 확률로 제 말이 맞아서 저한테 DM 하루에도 막 한 2명은 오거든요. 어저께도 다른 대표님 와서 대표님 말한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다.
거기도 월 매출이 막 3천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래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해서 이번 달 한 6, 7천 찍을 것 같다. 2배 찍어줄 것 같다. 그때 저한테 원래 계약 미팅이었거든요.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각각 사이트에 맞게끔 감도도 살리고 그다음에 진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가지고 와서 해보시는 걸 정말 진짜 적극, 이건 진짜 강조해야 돼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대표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거의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하시죠. 네. 그러면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촬영 있는 날은 전날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아, 그렇죠. 모든 업무 끝내고 이제 다음날 촬영할 코디를 짜놓고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촬영 준비하고 나와서 바로 오전부터 한 2-3시까지 촬영, 그날 이제 코디 짜놓은 촬영을 다 끝내고 들어오면 이제 뭐 남아있는 CS라던가 택배 업무가 아직 하고 있으면 그거 마무리 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저녁에는 이제 발주 들어가고 거래처랑 소통하고 뭐 내일 얼마나 들어올 것 같다, 뭐 밀린다 이런 일정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촬영했던 것들 다 작업에 쓰는 것 같아요.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하는 일이 좀 많은데요? 저는 조금 더 아웃소싱 할 부분만 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게 뭐 발주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 뭐 관리 부분은 또 사람을 써서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촬영하고 포토샵 작업하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아직 포기할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자신이 또 모델이기도 하고, 저를 어떻게 포토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저는 그 상품 상세 페이지의 무드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작업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완벽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제가 놓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시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저희 업체들도 그렇지만 플레이어를 본인들이 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각자 다 고정하세요.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뭘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 뭐 배너 작업이라는 건 좀 외주를 맡겨보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뭐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샘플에 대한 거나 이런 분들만 한 명 정도 있으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대표님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더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표들이 되게 공격 업무, 저도 지금 이게 공격 업무잖아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공격 업무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매출이든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대표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하실 시간에 컨텐츠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업무가 사실 매출을 끌어올 수 있어서, 물론 시스템 내부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1번이 배송이고, 배송은 정말 잘 나가야 되지만 대표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번은 이제 웹이에요. 네, 웹 쪽. 그리고 대표님은 사실 돈 관리는 대표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복 제외 남성복들은 MD를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거 2개, 그 다음 촬영 컨텐츠, 이것만 대표님이 조금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시스템이 잡히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이거 영상 보면 대표님 사이트도 구경도 하고 할 텐데, 감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레이어링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보세 옷을 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서 비싸게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투시가 됐던 뭐가 됐던 모자가 됐던 가방이던 이런 액세서리든 신발이든 브랜드 제품들 거 써라,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같이 레이어링해서 해라. 그리고 TPO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촬영 장소에 대해서 그 무드를 이해를 안 하고 쇼핑몰 하시는 초보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옷 가지고 와서 그냥 샘플 받은 거, 사입한 거, 그 다음에 그냥 신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찍고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 데서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추리닝 입었는데 그냥 카페 하나 가서 거기서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 러블리한 카페인데 추리닝 입고 가가지고 뭐 맞아 떨어지는 코디도 당연히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찍고 팔리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업이고 장사다. 정말 치열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 안 하고 내 노력만 생각을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걸 보시는 뭐 초보든 아니면 찔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구석 대표님이랑 경쟁해서 비슷한 컨셉이면 감도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인 건데, 그냥 내가 편하자고, 내가 일하기 이러자고, 카페 비용 뭐 혹은 아끼자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면은 어차피 한 3-4개월 만에 대부분 진짜 나가 떨어지실 거다. 컨텐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진짜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상품을 어떻게 컨텐츠를 입힐까를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님 컨텐츠 터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컨텐츠에 대해서나 혹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터뜨리는 구조, 뭐 상품 운영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예전부터 컨텐츠가 없던 세대부터 했던 사람이라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런 영상 촬영하고 컨텐츠 촬영하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끼라던가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고 그런 게 없는 분들이셔도 남들이 봤을 때는 쇼핑몰의 어떤 그런 제품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뭐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솔직히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허물어지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뭐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저는 일단 와이프가 있어서 커플 컨텐츠 위주로 촬영했을 때 정말 다른 컨텐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맞아요. 커플로 보여주면 맞아요. 그 아예 반응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나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뭐 그런 이성분들이 계시면 적극 이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커플룩을 또 촬영할 때 남들이 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커플 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행이 지났는데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맨투맨 똑같은 맨투맨 이렇게 입고 찍는 그런 좀 구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컬러만 비슷하되 제품은 다른 뭐 그런 걸로 간다던가 아니면 코디를 좀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맞춰서 간다던가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컨텐츠를 작업을 하시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고 좀 또 오랫동안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게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유사한 광고든 시간을 써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컨텐츠가 터지면 또 이꼬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품이 터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상품을 기획해서 들어갈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구매 정이 없을 만한 금액대를 제품을 선정해서 시간과 공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구색 대표님 같은 느낌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가벼운 마음이라도 가져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가치관은 어떤 건가요? 예전이랑 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버티면 된다 했어요. 그냥 버티자. 뭐가 됐든 존버하면 된다. 라는 게 좀 통했던 시대에 시작을 했어가지고 그 마인드로 했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 달라졌죠. 뭐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버텨보지도 않은 애가 나타나서 터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갑자기 너무 와 버티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물론 버티는 거 중요하죠.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나만의 색깔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뭐가 됐건 내 쇼핑몰의 무드가 뭐 댄디건 스트릿이건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시간 지나서 클라이언트들이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릿속에 심어져서 나중에 아 이 옷 사고 싶을 때 여기서 사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색깔 무조건 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시대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요즘 옛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한 직업 평생 한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시대도 빠르고 이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자기 색깔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잘해야만 뭔가 된다. 트렌드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것들도 계속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했는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아 대표님도 컨텐츠 조금 아직도 어색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처음 왔을 때 컨텐츠 우리 릴스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했죠. 계속 옆에서 푸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더 긍정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했던 것만 계속해서 버티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혹시 내년 목표가 내년 목표라고 하면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더 만들어서 제가 더 공격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좀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제가 손을 좀 놓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매출이 오르고 좀 더 구색이라는 브랜드가 홍보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제 걸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작이라던가 조금 더 저만의 색깔이 있는 분들을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브랜드로서의 구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이제 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작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도 있을 거고 막 3, 4년 차가 됐는데 나는 맨날 매출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조언을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뭐 초보 셀러분들 많으실 텐데 솔직히 이게 뭐 투잡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볍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가볍게 올해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점점 고객들이 생기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아직 오랜 기간 했는데도 아직 결과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솔직히 저도 그런 기간들이 오래 많았거든요. 긴 기간 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 시간이 오더라고요. 내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트렌드가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 시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시간은 곧 온다. 그래서 그때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기회를 잘 잡아서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빛을 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뭐 이 영상 뒤에 삶이 있으니까 계속 구색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매출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표님이 5억 찍으신 다음 다시 한번 슈알람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슈알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